반갑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주식타짜 훈련소 윤프로입니다. 영상 찍어드리는 시각 7월 4일 금요일 5시 11분 지나고 있네요. 장은 마감이 됐고 오늘 지수 자체가 조금 빠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소폭 하락한 모습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불안해할 부분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보통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선방을 해준 건 아주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같은 경우에도 개인과 외인의 쌍매수가 들어와 줬고 기관에서의 매도세가 있긴 하지만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연기금에서 출하가 된 물량이죠.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기 투자를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미 저점에서 잡았던 물량들을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맞이하는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정과 횡보가 나오게 되면 정리를 하는 게 자연스럽고 기계처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빠지는데도 잘 버티고 외인과 개인들의 순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현재 구간을 잘 지지하고 있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서 나아갈 준비를 마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7월 중에 있을 상승분에서 어느 구간이다? 상대적인 저점 구간이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이 구간을 기회로 잡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나와주게 된 기사도 같이 살펴보면서 해석을 다 해드릴 거고 전에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다음 주 방향성에 대해서도 짚어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어떤 구간이라고요? 기회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기회 이렇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준 기사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기존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력 사업이었던 SMR에 더불어서 국내 원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어떤 시장, 원전, 해체 시장까지 블루오션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와 관련한 내용이고요. 이 원전 폐기물의 용기 시장이 열린다는 내용인 건데 원전 폐기물의 용기가 뭔가? 자, 원자력 발전소 해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복잡한 기술과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고 현재 미국과 독일 일본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경험이 없을 뿐더러 이 해체 기술력을 가진 국가는 정말 손에 꼽는 소수입니다. 이제 한국이 이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인데 이 원전 해체 작업에서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단계가 바로 이 핵 폐기물을 캐스크라고 하는 건식 저장 용기에 담아서 반출을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이 전체 해체 비용의 약 30%에서 4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부분인 건데 이 용기가 바로 캐스크고 원전 폐기물을 담는 용기인 한마디로 캐스크 시장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캐스크 시장이 향후 2년간 약 1조 그리고 2033년까지 13조 원 수준으로 커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제가 전에 영상에서 어떤 거 말씀드렸죠? 세계적으로 아직도 영구 정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 원전이 약 200기가량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의 규모가 500조 가량 되고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체에 대한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소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갖추고 보여주기만 한다면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국내 원전 고리 1호기에 대한 약 1조 1천억 규모의 캐스크 입찰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 캐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핵 폐기물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 설계 기술과 풍부한 제작 경험이 필요하고요. 국내에서 이 캐스크를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더불어서 세아 베스틸 두 곳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수준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고리 1호기의 캐스크 입찰에서 세아 베스틸과 맞붙을 예정인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입찰의 주체가 누구죠? 한수원이죠. 이 한수원에서 23년도에 실시했었던 캐스크 종합설계 용역 입찰을 이미 따낸 바가 있고요. 일본의 동경전력과 미국의 스리마일 섬의 원전에 캐스크를 수출한 이력도 있죠. 그래서 오는 9월에
캐스크 설계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해서 제품의 안정성 평가를 이미 내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세아베스텔 같은 경우에도 특수강 제조가 주력 분야인 만큼 다양한 제조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프랑스와 한수원 등에 약 10기가량의 캐스크를 납품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국내 고리 1호기에 대한 입찰이 아니죠. 물론 향후 2년간 1조 그리고 33년까지 13조의 시장으로 규모가 작지는 않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원전 사이클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다가오게 될 AI 시대에서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량을 충당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가장 효율, 가성비가 좋은 원전이 부각되면서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찾아온 사이클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리 1호기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를 노려야 됩니까?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글로벌 캐스크 시장을 차지를 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해체에서의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는 캐스크의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아 베스텔과는 경쟁사이면서도 이 막대한 수요를 같이 충당해낼 수 있는 파트너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견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K원전과 K기술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너지가 될 거고요. 더욱 좋은 건 뭐예요? 이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의 규모가 약 500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직접 A부터 Z까지 해내면서 전부 다 챙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전 세계적으로 해체가 필요한 약 200기의 원전을 전부 한국한테만 맡기는 건 불가능하겠죠. 이미 자체적으로 해체 기술력을 보유해서 해결할 수 있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캐스크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한국이 직접적으로 이 해체 프로토콜 200기가량의 원전에 A부터 Z까지 전담을 하지 않아도 뭘 통해서, 외주를 통해서 이 캐스크만 공급을 하면서 좁고 깊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얕고 넓게 관여를 하면서 이 글로벌 해체 시장을 전부 아우를 수가 있겠죠. 또 사실 얕고 넓다고 표현을 드렸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해체 비용의 30에서 40%가량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얕다고 표현할 수준은 아니죠. 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예요? 현재 SMR, 가스터빈, 수소전지, 그리고 수소터빈, 그리고 캐스크까지 지금 미래 에너지 사업의 주축 그리고 핵심이 되는 사업 분야를 주력으로 다루면서도 최상위권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6만원, 7만원대에서 머무를 종목이 아니라는 건 이제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부정을 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기 위해서 현재는 너무나도 건강한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후에 찾아오게 될 상승분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 꾸준히 이어지면서 언제입니까? 2007년도의 고점이었던 14만 6,498원 당연히 터치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겨우 어디까지 온 거예요? 절반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상승분에 비해서 요 정도 조정폭은요, 조정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고, 그간 충분히 조정이 나와줬어야 할 만한 구간들을 뭐로 인해서 개인들의 폭발적인 매수세로 커버를 하면서 5일선과 11선을 타면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눈치를 좀 보다가 이제서야 좀 조정다운 조정이라고 할 만한 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월봉이 갱신되면서 월초에 이런 흐름을 보이고 결과적으로 아랫꼬리를 만드는 그림으로 상승하는 차트가 그려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도 너무 좋은 흐름이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잠재적인 호재 그리고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하나씩만 다룬다고 하더라도 제가 영상에서 다 못 다뤄드릴 정도로 너무나도 방대하고, 그간 다뤄드렸던 내용들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 싶어도 요약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많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의 어벤져스급의 주력 사업들을 다루면서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이 주력 사업 외에도 지금 시기가 맞아 떨어지면서 찾아오게 된 원전 해체 시장에서의 부가적인 포텐셜도 확인을 시켜드렸죠. 캐스크 시장. 정말 안 좋은 부분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7월 달에는 이제 6월보다 더 큰 상승분, 또 많은 거래량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현 구간이 약 20% 정도 조정을 맞은 구간인데, 이 정도 조정폭으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신뢰가 좀 깨지거나 지금 이탈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뒤늦게 올라타신 분들이죠. 그리고 아직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치를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꾸준히 언급드리면서 늦어도 6월 초부터는
탑승을 하셔야 된다, 막차다, 기회다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타점과 대응 전략을 제시를 다 해드렸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폭에 지금 손실을 겪는 분들은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다만 이렇게 뒤늦게 탑승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혹은 현재 구간이 내 평단가 근처 혹은 약손실 구간이다 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너무나도 좋은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내가 공격적인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충분히 기회로 삼아서 평단을 낮추고 수량을 모아가게 되면 추후에 맞이할 상승분에서 아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 말에 동의를 하신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혹은 지금 물량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셔야겠죠. 댓글로도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어떤 구간이라고요? 기회 구간이다. 그래서 기회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남은 7월 중에서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고요. 단기적으로 8만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15만원까지 올해 하반기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8만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구간이죠? 지금 뚫어온 핵심 매물대 위에 마지막으로 그나마 물량이 좀 있다고 할 만한 15만원에 도달하기 전에 마지막 매물대의 상단이죠.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세력들의 눈치 싸움이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아직 도래하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미리 인지를 하고 있다면 향후에 도움이 될 만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뭐가 있을까요? 자, 보시게 되면 2007년도에 고점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어땠나요? 3, 4개월간의 양봉이 있었고 그 후에 횡보가 나와줬죠. 이 횡보 구간에서 보시면 상당히 큰 폭의 아랫꼬리가 나와주면서 조정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지금 차트에 대입을 해본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향해서 15만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고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원전 섹터이기 때문에 이 7월의 상승분 후에 혹은 찍어드렸던 요 8만원 전후로 해서 2007년도와 비슷한 횡보를 2달에서 3달 정도 겪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럼 이 시점에서 큰 폭의 조정이 나와주면서 개인들을 대거 털어낸 이후에 어떤 양봉이 나왔나요? 이때 당시에 압도적으로 큰 양봉이 나와주면서 거의 피날레 수준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가를 8만원 부근으로 잡으면서도 우리는 이 구간에서 2007년도와 비슷한 횡보가 나와주거나 비슷한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보다는 요런 큰 폭의 가격 조정이 한번 나와줄 수 있겠구나 떠올리면서 이 시기에 비중 축소 및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이런 큰 폭의 꼬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부터 미리 예상을 하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피하면서 리스크 관리, 비중 축소를 하면서 대비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도 어때요? 추후에 요런 큰 상승분, 피날레가 나오는 시기가 거의 다 왔구나. 그러면 재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겠죠. 또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던 요 8만원 전후로 해서 나오게 될 흐름들을 빠르게 캐치를 해서 2007년도에 이제 윤프로가 말해줬던 요런 흐름으로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지금 알고 계신다면 혹여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의 조정폭을 마무리하고 아랫꼬리를 달면서 상승이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횡보 내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끝났구나가 아니라 원전 섹터는 끝나지 않죠. 최소 향후 2, 3년간은 충분한 모멘텀이 있고 언제까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는 트럼프의 행정명령과 더불어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다가 아니라 추후에 큰 상승분이 나올 수 있는 개인들을 마지막으로 털어내는 구간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한다면 1차적으로 8만원대에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도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을 때 잠시 대피를 했다가 큰 폭의 가격 조정이 나와주게 되면 재매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15만원 선까지 가져갈 수 있는 치고 빠지고를 완벽하게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8만원까지 가는 흐름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 상태고, 제가 악재라고 할 만한 요소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충분히 7월 달에는 큰 폭의 상승,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15만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을 잘 소화해낼 거고, 다만 현재 도래하진 않았지만 이 8만원의 구간은 뭐다? 세력들의 눈치 싸움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고,
개인들을 마지막으로 대거 이탈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추세 자체는 이어지겠지만 말씀드렸던 2007년도에 움직임처럼 약 2, 3개월간의 횡보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큰 폭의 가격 조정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셨다면 제가 했던 말을 떠올리시면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과감하게 피할 수 있는 전략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거고, 피하기만 하면 되나요? 실제로 2007년처럼 이런 조정이 8만원 구간 전후에서 나와줬다면, 그리고 개인들을 털어냈다는 건 큰 폭의 상승, 거의 피날레 수준의 양봉이 나오는 시기가 임박했다는 거기 때문에 잘 피했다면 과감한 재매수를 통해서 이 상승분도 온전히 가져가실 수 있어야겠죠. 또 이러한 부분들 우리 주주 여러분들, 애청자분들, 기존 구독자분들에게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이 소통방 인원이 너무 많아진 관계로 신규 인원은 받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번 달 안으로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랑 인원 증설해가지고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고 더 완벽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니까요. 이 전까지는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 전까지는 어디에? 영상에 최대한 많은 부분들 꾹꾹 눌러 담아드려서 소통방에서 도움을 못 받고 계시더라도 대응 잘 하실 수 있게 영상에 많은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영상 잘 챙겨봐 주시면 되겠고, S는 저 윤프로 위에서도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꾹꾹 남겨주시면 너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빠르면 10초도 안 걸리는 부분인데 별거 아닐 수 있는 이 작은 행동들이 하나하나 모였을 때 이제 저라는 한 사람한테 얼마나 큰 원동력이 되고 또 보람을 느끼는지는 아마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영상 제작하고 채널 성장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은 성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도움드리는 부분들은 다 뭐예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죠. 소통방도 마찬가지고 저희 채널은 공적인 목적으로 개설된 채널로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일절 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칭과 사기 피해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채널 이름부터가 뭡니까? 주식 타짜 훈련소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타이트하게 훈련시켜 드려서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꿈꾸고 있고,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세력들이 주도하고 지배하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자금적으로는 딸리니까 이들을 이겨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좀 불편하게 만들고 비기기라도 하면서 이 시장을 누가? 개인들이 주도를 하면서 세력들이 함부로 장난질을 치지 못하게끔 건강하고 활발하게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3,000포인트 다시 탈환을 해줬고, 현 정부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건전하고 성장력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겠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 장기 성과급을 전부 자사주 매입에 쓰는 경영진들부터 하나도 잘하기 어려운 사업 분야를 다수로 다루면서 그러면서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약 18년짜리의 매물대를 다 소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악재라고 여겨질 만한 부분들, 그리고 실마리조차도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인지하고 선점을 하신 우리 여러분들이 결국에 나중에 웃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뒤늦게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올라타신 분들을 보시면서 충분히 자랑하실 만한 부분이죠. 그래서 리스크나 예상할 수 있는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시기가 도래하거나 시그널이 포착된다고 하면 이 역시도 제가 명확하게 분석해서 제시해 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 최대한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하실 수 있게 꽉 잡아 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 그리고 단기적, 중기적 고점들 명확하게 찍어 드렸고요. 이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차후 대응 제시해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앞으로 소통방 통해서 계속 전달을 드릴 거고요. 아직 이 도움 못 받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개선을 해서 7월 중으로 구독자 이벤트와 함께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 전까지는 이전 영상이나 오늘 영상 아마 중간쯤부터 돌려보시면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전달을 드리면서 어느 방향성으로 나아갈지 이 정도는 다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전달을 드렸고, 저는 주말 중에도 어차피 영상으로 찾아뵐 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프로 윤시우였습니다. 다음에 뵐게요.